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동거,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기보다는 일전에 제가 동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이게 동거란 제도에 대하고 되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거든요. 생각이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되게 재밌는 거는 찬성한 쪽은 외래 여자들이 또 찬성한 게 많아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자분들은 찬성하는데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남자들이 이렇게 반대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동거라는 것들이 하나의 뭔가 주홍 글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좀 이게 좀 이야기가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동거를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서도 일단은 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동거라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단 말이야. 성인 남녀 둘이 되게 쉽게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동거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그럼 보통 성인 남녀 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사는 경우는 흔하거든요, 제법.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반동거 형식으로 가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동거나 반동거나 그게 찌찌빠라뽀 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다 이렇게 알콩달콩 다 한단 말이야. 요리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냥 완전히 같이 살지 않는 것 뿐이지 드문드문 이렇게 자고 가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 집에 가서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자고 올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 그런 동거와 반동거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그 덧글을 하나 들고 오자면 그런 덧글이 달렸어요. 남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남자 동거했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뭐 별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진 않는 편이라 갖고 그럴 수 있다 했는데 밑에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덧글 달았지만 근데 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덧글 달았어요. 쿨한 척해도 문득문득 생각날걸요? 크크크 이러면서 남자 DNA엔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박혀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더 재밌는 덧글인 거였어. 어딜 감히 몸 굴린 년이랑 사귀냐. 다른 놈 Z. 제가 볼 때 이 Z는 ZOT. 그래 씨발 좋. 신나게 빤 년이랑 어떻게 결혼하냐고 이런 댓글이 달려있었고 그리고 동거하는데도 섹스 많이 합니다. 그 밑에 또 굳이 동거했던 사람들은 동거했던 사람들끼리 결혼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이 적혀있는데 여기 나온 의견들이 크게 나온 의견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분들의 나이를 이렇게 전혀 이렇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쪽에 좀 더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좀 닫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진짜로. 여자는 처녀여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 애가 있었어. 그래서 걔가 누구였냐면, 우리 중학교 때,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최성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걔는. 그래서 뭐 지금 성악이 뭐 이게 처녀랑 결혼해서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공부는 잘했으니까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이런 것들의 시차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대립하는 것들의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동거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선 별로 익숙하지가 않다. 흔하지가 않다라기 그게 아마 가장 크게 적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미 서구권의 여러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란 문제가 일찌감치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과거 진짜 옛날에는 그런 뭔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확실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자본사회 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딱 정착하면서 이게 허물어지게 된 것들이지. 그리고 여자도 굳이 애를 보지 않더라도 자본사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야. 싫든 좋든 출산이란 것 자체는 여성들에게도 뭔가 이게 큰 리스크였는데 과거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이렇게 딱 붙어 먹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지금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혼자서 잘 살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게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들이죠. 뭐 결론적으로 서구 나라에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봉합을 하게 됐냐면 일단은 여기서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길고 되게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체도 서양 남성들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여자들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들이 이제 동거 문화가 생기게 됐어요. 뭐 그 이면에는 뭐 그런 뭔가 아동 수당이라던가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렇게 번갈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서구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절반일 거예요. 절반이 나라마다 되게 달라. 근데 절반 정도가 혼외 출산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 그게 동거도 아니면 어떤 동거 형식의 제도든 예를 들면 뭐 스웨덴에 삼부라는 게 있고 그 프랑스에는 팍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동거긴 동거인데
이미 결혼과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미 동거를 이게 한 15년, 16년씩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게 굉장히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쪽 동네에서는 남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여자들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일단 리스크는 남자가 더 크단 말이야. 그건 전 세계 공통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만큼 크진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다 털리잖아. 지금은 결혼했다가 헤어지면 이제 국민연금까지 다 털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뭔가 남자들 입장에서는 리어드가 좀 부족하다 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합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거제도가 굉장히 정착이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진짜 뭐 나라를 이렇게 딱 인구를 반 잘라서 그게 전 세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진국 중에서는 약간 그래요.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미리 겪었던 나라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에서 그 나오는 애들도 거의 절반 이상이 쌈부통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어떤 스웨덴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쌈부 16년 했다고, 그래서 자기 낳았다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외국에서는 동거라는 게 진짜 흔하다는 것들이죠. 굉장히 흔하다는 것들이죠. 굳이 그런 쌈부나 팍스 같은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쪽 동네에서는 그런, 일단 그 전세가 없지. 외국엔 아예 없구나. 전세 우리나라만 해서 그래. 전세란 게 아예 없거든요, 외국은. 근데 반값이라는 게 엄청 빡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룸 컨디션 같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해도 엄청 비싸요. 심지어는 나는 그때 베트남에서 5개월 살았잖아요, 호치민에. 호치민에서도 아파트 이렇게 사면 뭐 원룸 정도 컨디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나라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평균 소득이 베트남 호치민은 우리나라보다 엄청 떨어지잖아. 근데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400불, 500불? 한 달 별 차이 없더라고. 물론 내가 조금 좋은 걸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가면 이런 반값이란 게 뭐 150, 200 이렇게 가는 것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미국이나 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나와 살다 보면 이게 서로 사게 되는데 너도 나와서 살고 나도 나와서 살면 당연히 비용을 합치자.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또 이런 부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굳이 바깥으로 안 보내려고 하잖아. 이게 캥거루처럼 안에 넣어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평균 소득 대비 그런 원룸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빡시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주거 비용에서는 이게 좀 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물론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다 비교해보면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동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남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탐탁치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물론 남자들 중에는 자기 할 거 다 해보고 여자한테 하지마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새끼들도 진짜 많거든. 그래서 내로남불 정말 싫은데 이런 애들도 남자들 존나 많긴 많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들,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한국이란 문화권 내에서 동거라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언젠가 대한민국이 서양처럼 이렇게 뭐 동거라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이 된다면, 그때가 되면 동거에 대해서 색안경이나 선입견이 없게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 너도 나도 다 하고 사회적으로도 동거로도 뭐 출산이 되고 그러면 아무도 그런 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아주 먼 미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엔 정조라는 관념이 생각보다 강했거든. 내 친구 송학이가 말한 것처럼 여자의 처녀성을 찾는 남자들이 30년 전만 해도 있었단 말이야, 진짜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외국으로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섹스 공화국이긴 한데, 그 프랑스에서도 그 정조라는 개념은 12세기 때나 있었거든. 그래서 그 전쟁 같은 거, 이제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으로 떠나잖아. 그러면 남편이 마누라 데리고 와갖고, 마누라 일로 와봤어 이래갖고 자물쇠 벨가모식으로 된 거 자물쇠 척척 채우고 정조대 팍 채우고, 그게 그때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30년 전에도 그게 볼 수가 있던 나라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산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안 좋은 게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아사리 그런 양놈들의 선진 문물을 받았으면, 양놈들은 합리성이란 게 있단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실학적인 마인드 있잖아. 성리학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실학적인 마인드로 그런 합리성이란 걸 가지고 있는데, 내재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중국산에서 넘어온 게 있어서 중국산은 약간 그런 게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국산에서도 이게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유교사상도 좋은 거, 되게 좋은 의미인데, 항상 이게 사람 새끼들의 문제거든.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지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여튼간에 그래서 대한민국 내 특히나 이렇게 뭔가 가부장 제도를 싫어하면서 누구보다 가부장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뭔가 힘이 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죽하면 지금 와서 그런 뭔가 결혼 1년 지나고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눠받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5년이거든 그게. 근데 5년에도 얼마나 리스크야. 그래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헤어지면 그게 이득이지. 진짜 결혼 태클 제대로 타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빵 터져야 돼. 빵 터져야지 뭔가 합리성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대로 찾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여성들의 표는 그대로 굉장히 강하게 여성들이 굉장히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와중에서도 남자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당장 나만 보더라도 이게 별로 단호해 보이진 않잖아. 그치? 나도 이런 거 보면 약간 젊은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당장 나부터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단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뭐 그 동거라는 제도만 보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굳이 제 여자친구가 뭐 결혼할 사람이 동거를 해봤다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굳이 똑같은 조건에 동거했던 사람과 동거 안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자면 그래도 나도 그래도 동거 안 한 사람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살았던 경험치에 의하면 그런 뭔가 동거라는 것들이 뭐 크게 이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긴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은데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의 주저리는 뭐 이렇게 동거라는 것들에서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하게 돼 보니까 결국엔 문제는 그런 것 같더라고. 중국산에서 넘어온 그런 뭔가 정조 마인드. 그래서 이게 내가 일본에 있었을 때 게스트하우스 스텝 중에 이름 까먹었 남이 꼬였나 나 지금 무슨 꼬였는데 별로 친하진 않았어. 근데 오래 보다 보니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걔도 나이가 25인가 6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일본식 나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대 후반쯤 됐겠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쉽게 나오더라고.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대. 그래서 대한민국만 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야. 저 지금 뭐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냥 걔는 그냥 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게 얘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 내가 나름 찾아보니까 또 일본 내에서 뭐 그런 게 나름 빌비재해 우리나라보다는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런 합리성이라는 걸 찾아간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게 뭐 성인 남녀 둘이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뭐 이게 물고 빨고 그러다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동거하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이게 뭔가 출산율이 0점대로 이렇게 하락했으면 이거를 결혼 허들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낮춰야 되거든요. 일단 결혼을 해서 남자끼리 일단 뭔가 이렇게 쳐야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한 번씩 이제 실수하고 그래야지 나올 건데 그러려면 뭔가 동거 같은 제도를 이게 외국처럼 좀 적극화시킨 게 맞는 건데 문제는 또 대한민국 여자들이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거든. 이게 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란 그 사람들은 가부장 제도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누구보다도 가부장 제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튼 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방금 말했던 부분들 그런 결혼에 대한 선입견이란 거는 사라지기까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뭐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한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또 내가 이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고 너도 위선자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으니까. 근데 나 근데 실제로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거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뭐 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결될 일이니까 그냥 뭐 답도 안 나온 얘기지만 오늘은 그냥 한번 어째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 세계 동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내쳐봤거든. 동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두 나라 있더라고. 어디긴 어디겠어. 한국이랑 중국이지. 그래서 역시 한국은 중국을 누구보다 이게 뭔가 이게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보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야. 근데 뭔가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여튼간에 뭐 그 망할 놈의 중국몽이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